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예전에 도서관에서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통역당 사건에 참여한 사람의 회고록이었는데, 통역당 사건의 핵심 실무자였죠. 김진락 씨라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오고, 이 사람이, 이분이 정확히 부두무급이 되죠. 통역당 사건에 있어서. 이분은 전향했습니다. 전향해가지고, 전향했는데도 이분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간첩죄로 사형을 당했는데, 이분의 삼촌이 김종태라는 사람인데, 통역당 총 두목이죠. 지도자. 이게 68년도에 적발된 사건인데, 하도 옛날엔 공안 사건 중에 조작된 사건이 몇 개 있어서 막 이 통역당 사건에서 의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실체는 있었던 사건입니다. 적어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명확한 사실입니다. 간첩 사건이죠. 원래는 임자도 간첩단 사건이었는데, 이 임자도란 전라도 그 섬 지역의 간첩망을 조사하면서 중앙정보부가 서울에도 조직이 있구나, 이걸 간파해내서 적발한 게 바로 통역당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애석한 게, 김진락 씨가 전향을 했고 참여를 했는데, 이 김진락 씨를 오히려 형을 감형해서 살려주는 게 먼 후세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산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김진락 씨는 이제 북한에 직접 갔다 왔죠. 북한에 가서, 근데 60년대는 북한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으니까,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해서 잘 산 게 아니라 냉전 시대니까 소련이 엄청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장이라 할 수 있는 동독이라든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소련 비롯해서 그 동구권 국가들, 심지어 체코가 북한의 어느 한 지방 도시에 거의 전부 다 건축물을 지어준 적도 있고, 중국도 지원을 했고, 그래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때 우리 한국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60년대는.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이 간첩을 양성할 때 북한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선전을 많이 했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그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적발해낸 사건인데, 김영욱은 이제 중정부장에서 잘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반 박정희 정권 투쟁에 나서게 되는데, 김영욱 회고록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통역당 사건 관련자, 그리고 임자도 간첩 중에 최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자도 전 면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최영길
씨가 그때 김대중 국회의원 진영에 총선 때 그 선거 참모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김대중 국회의원을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김대중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흠이 가지 않게 해라,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김영욱 회고록에서 김영욱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가 행해지기 전에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김대중 의원을 호텔로 불러가지고 몇 가지 묻는 게 김영욱 회고록에 실려 있습니다. 김영욱 부장이 김대중 의원에게 난 김대중 같은 의원 같은 정치인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요, 우리 조사관들이 김대중 의원의 정치 경영에 흠이 가지 않게 조사할 테니 잘 협조해 주세요, 이러고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끝나게 되죠. 형식적인 조사.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죄를 확대시켜가지고 막 연루시킨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근데 유독 김대중 의원하고는 김영욱 부장하고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71년 대선 때에도 물심양면으로 김영욱 씨가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종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김진락 씨의 회고록을 제가 도서관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친척이에요. 김진락 씨랑 김종태가. 거기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30대 때 읽었었는데 김종태가 통역당을 만들기 전부터 굉장히 정치 브로커로 활동해 왔는데 김진락 씨 수기 보면 가정이 있는데 무슨 다방 마담이랑 무슨 새로 살림을 차렸다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다방 여주인이랑 뭐 동거를 한다? 새 살림을 차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고 하여튼 뭐 북한의 공산당 문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통역당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일단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많이 받았죠. 김종태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 사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다고 김진락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락은 조카예요. 김종태 그 김종태의 두목 저기 이제 조카였습니다. 통일당 지도자였던 김종태의 조카였습니다. 자기 김진락 씨는 자기가 의구심이 참 사회주의 체제에서 많았는데도 어떻게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깊숙이 이제 빠지게 되었다고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돈 주고 막 이제 막 남들 물적 지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통일당이 결성이 됐는데, 북한이 말로는 우린 같은 평등한 형제당이라 그러지만 솔직히 북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그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는 거지, 말만 수사적으로만 뭐 형제당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동등한 위치다? 말이 안 되죠. 사회생활 조금만 해봐도 아는 거죠. 직장생활도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다 실권자가 있는 거고. 북한 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명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직항으로만 권력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 실제적인 권력관계는 그 내부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에 뭐 김종태라든지 그 통일당 관련자들이 순수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순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통일당이 이제 적발된 다음에 북한에서는 하나의 위장 조직을 만듭니다. 여긴 서울입니다 그러면서 통일당이 재건됐다 뭐 이러면서 서울 말시스는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를 번갈아 내보내면서 통일당이 마치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공작을 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김종태, 이문규 이런 김진락 씨를 비롯해서 이런 통일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하기엔 너무나 공부를 안 했고 또 정치적 사회적 역량도 부족했고, 한마디로 멋모르고 출세욕에 빠져가지고 어떤 북한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출세를 하려는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어설프게 공작을 하다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강이라는 60년대 또 다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김정강,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서울대 정치학과 중퇴 한 분인데, 그분은 민주화 투쟁으로 깜빵도 갔다 오고 감옥 가가지고 그 비전향 장기수로 남로당 출신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사회주의 혁명관을 수립하고 자기 나름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나중에 전향했지만 이분은 이제 유럽 사회주의 좌파 라셀인가? 정착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셀에 공명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분 수기에서 하여튼 유럽의 사회주의 좌파 사상을 공부하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왜냐하면 그 남로당 출신들과의 대화에서 김일성이 남로당 박헌영, 이승엽을 숙청했거든요. 남로당 사람들을. 이것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남로당 출신들하고도, 남로당 출신 간첩들하고도 많이 토론도 하고
그럼 나는 북한의 김일성식 사회주의는 싫다. 김정강 씨는. 난 내가 꿈꿨던 유럽의 사회주의 좌파에 가까운 사회주의 혁명을 한번 이 땅에 실현시켜 보겠다. 이런 신념을 갖고 노동자부터 시작한 부분입니다. 60년대 말부터 저기 영등포지구의 노동자 일개 공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활동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붙잡혔죠. 그리고 전향하고 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뭐 젊은이가 좌파 사상에 빠질 수는 있으니까, 젊었을 때 막수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사색하고 고뇌함으로써 하는 사회주의 혁명활동도 아니고 그냥 출세욕에 불타가지고 한번 북한의 돈과 자원을 이용해서 한번 내가 정치 권력을 한번 추구해 보겠다는 이런 헛된 욕망으로 김종태는 이 통역단이라는 어설픈 공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선 굉장히 이 사건이 아쉬워가지고 해주 사범대학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소모품일 뿐입니다. 익스펜더블. 통역당이 나중에 뭐 성공했다 그래도 통역당을 북한이 인정하겠습니까? 권력의 생리상? 자기네가 어떻게든 실권을 잡지. 통역당 내에서. 이게 공산당의 생리죠. 스탈린도 그랬고 모택동도 그랬고. 근데 정말로 아쉬운 게 전 하나 있는데, 이 김진락 씨는 전향을 했는데, 김진락 씨는 전향을 했다고 북한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배신자라고. 북한은 김종태랑 또 이문규라는 사람을 굉장히 영웅으로 취급했습니다. 사형당한 사람 중에. 지금도 추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김진락 씨가 참여를 했는데, 전향을 했는데 좀 감명을 받아서 그 이후에 계속 생존했다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참교육이 이루어졌을 텐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른여덟 살에 사형을 당하셨는데, 김진락 씨는 누구나 지식인이라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설치고 있는 강남 좌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김진락 씨가 살아 있었다면 참 교육의 현장이 되었을 텐데, 정말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 책이 많이 팔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고 그랬나? 이 김진락 씨 수기가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뭐든지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산주의
주지자들이 말하듯이 현란한 수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지상 낙원이니 뭐 천국이니.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도 실패했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왕조사회지. 세습 왕조사회지. 김씨 세습 왕조사회지. 김일성 김정일 왕조지. 중국도 홍색 귀족들의 천국이죠. 귀족 정치 체제지 거기가.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죠.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 그 자녀들은 전부 미국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강남 좌파들처럼. 이런 위선, 이런 거짓, 허위 기만이 앞으로 낱낱이 더 자세하게 밝혀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